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화려한 싱글이 된 40대 싱글맘입니다. 저희 아빠는 금융권 쪽에서 일을 하시고 전업주부인 엄마는 부동산 일을 취미로 하시는데 집 몇 개를 돌려서 차액을 남기시는 방법으로 수입을 버세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빠의 월급보다 엄마가 부동산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20살 중반에 직장이랑 거리가 멀기도 하고 마침 오래된 집을 엄마가 매입하셨는데 그게 제 직장과 거리가 가까워서 제가 살기로 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테리어 담당자가 지금의 신랑이에요. 인테리어를 다 마치고 나서도 주기적으로 집은 괜찮은지 어디 문제가 있는 건 없는지 수시로 물어보던 그 사람을 저는 그저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이 지나서 그때 저를 보고 관심이 생겨서 계속 연락을 한 거라고 말을 했고 수수한 신랑을 보고 결국 연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알아가던 당시에 신랑은 부모님은 아버님께서 외벌이를 하고 계시고 이혼한 시누이가 있고 그 밑으로 조카가 한 명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과 시누이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시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없을 거라며 말을 하면서 계속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분명 관계를 할 때 피임을 항상 했기 때문에 의아해서 어안이 벙벙했는데 신랑은 태연하게 이건 확률이 나은 행운이라면서 본인이 더 열심히 잘하겠다며 뜬금없이 결혼을 하자고 했고 저희는 아이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진행하는데 저희 집이 문제였습니다. 시댁에서 이번에 자가로 이사를 하면서 대출을 많이 해서 저희 집에 보태줄 돈이 없다고 했고 저희는 매매를 하거나 전세를 해야 했어요. 부모님께서도 시댁이 형편이 이렇다 하니 저희에게 뭔가 해준다고 말은 못했고 뒤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말을 해서 엄마가 갖고 계신 집 중 하나를 넘겨받았습니다. 신랑에게는 갑자기 집이 생긴 입장이다 보니 엄마가 준 거라고 말은 않고 시세보다 싸게 나온 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대출을 해서 샀다고 말을 했고 결혼식을 마치고 얼마 뒤 출산을 하였습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갔다가 집에 와서 아기한테 시달리면서 정말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가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으로 오던 날부터 계속 저희 집에 오면서 아이를 돌봐주겠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불편해서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신랑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아이를 많이 보고 싶어 하니 잠시 시댁에 다녀오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요. 그래서 아직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를 데리고 외출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거절을 했더니 그날 하루 종일 틱틱거리고 애가 우는데 도와주지도 않더라고요. 그 다음날 시부모님이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갓난아이는 모유 수유를 엄청 자주 하는데 시부모님이 있으니 제가 수유를 할 때마다 방으로 들어가서 힘들게 수유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문 잠그는 걸 잊었어요. 뭐 부끄러운 일이라고 숨어서 그러니? 뭐 하시는 거예요? 문 닫아주세요. 제가 수유를 하는 걸 뻔히 알면서 시어머님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려고 했고 제 다급한 외침에 머쓱해하며 시어머님은 나가셨어요. 그날 저녁 정말 신랑이랑 대판 싸웠습니다. 집에 시댁 식구들 연락 없이 오게 하지 말라고요. 애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말도 없이 왔겠냐고 말을 하는 신랑을 보면서 노답인 걸 좀 느끼긴 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고요. 아이를 낳고 아이케어에 도움을 주지 않은 신랑 때문에 저는 둘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갈 때마다 저한테 애가 하나면 외롭다고 더 낳으라며
시부모님이 들들 볶아대고 옆에서 시누이도 애가 하나면 외로워하는 거 봤다면서 본인도 이혼만 안 했음 둘은 낳았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본인 아이가 썼던 물건을 저한테 주려고 하더라고요. 엄청 선심 쓰는 듯이 주는데 옷에 얼룩이 안 진 것, 팔 하나가 없는 장난감, 그리고 보풀이 다 생긴 옷들. 그냥 쓰레기 주는 걸로 보여서 몇 번 안 받겠다고 했어요. 애들은 금방금방 커서 새로 옷 사는 거 다 돈이야. 돈 아껴 써야지. 그렇게 흥청망청 쓰며 내 동생 힘들어. 그렇게 말하는 시누이가 얼마나 얄밉던지. 그 옷들 결국 받아와서 집에 가서 버렸고요. 신랑은 그거 보고 또 난리를 치는 동에 또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부터 신랑이 엄청 사근사근하게 바뀌었는데 그리고 얼마 뒤 그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너네 집 지금 자가로 살고 있지? 네? 네. 우리가 집 계약이 곧 끝나는데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잠시 니네 집에 좀 있어야 할 것 같네. 어머님 댁 자가 아니셨나요? 예전에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사돈이 있으니까 한 말이지. 우리가 돈이 어딨니? 그래도 같이 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싫다고 했음에도 며칠 뒤 막무가내로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들이닥친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이혼까지 생각했습니다. 한 달만 있는다고 해서 한 달 동안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시누이와 조카는 정말 제 집인 양 행동하는 건 물론이고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건 다 같이 쓰는 욕조에서 애기 떼를 그렇게 밀어두고는 욕조를 씻지 않더라고요. 욕조 쓰셨으면 욕조는 좀 헹궈주세요. 네? 다음에 쓸 때 대충 헹궈놓고 쓰면 되지. 그리고 가죽인데 그게 더러워요? 네, 더러워요. 아니,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예전에 제가 우리 애 없던 옷도 나눔하고 했는데 왜 돌아오는 게 없어요? 아, 그게 정말 입히라고 준 옷이었나요? 전혀 몰랐네. 버리러 준 건 줄 알았죠. 그런 거 줘놓고 애 생일 때마다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그건 애 생일이니까 당연히 사줘야죠. 그렇게 그날 시누이가 싸웠고 시어머니도 편을 들고 싶은데 아니 제 집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희 엄마가 약속도 없이 찾아왔고 시댁 식구들이 다 저희 집에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자초지종 이야기를 전해들은 엄마는 깊게 한숨을 쉬고는 부동산 업자에게 말을 해서 시댁 식구에게 평균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줬어요. 시댁 식구들은 그게 저희 집인지도 모르고 집을 구했다고 신나했습니다. 시댁이 나가고 나서 집에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랑이 시누이랑 왜 그런 걸로 싸웠냐고 뒤늦게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신랑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수시로 제 통장은 통장 정리를 해서 지출 내역과 코멘트를 통장에 적는데 얼마 전부터 다른 집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어서 신랑의 통장도 정리를 해서 같이 보면서 지출 내역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매달 100만 원 이상씩 시댁에 보낸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신 매달 시댁에 돈 보냈어? 어? 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 장모님 댁은 여유 있으시잖아. 그래서 우리 집만 용돈 좀 챙겨드렸어. 아니, 용돈을 챙겨드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말도 없이 매달 이렇게 큰 지출을 한 게 문제야. 처음부터 몰랐을 돈을 왜 긁어 부스럼이야. 신랑은 알고 보니 처음부터 저에게 급여 금액을 숨겨서 말하고 시댁으로 돈을 준 거였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다분히 악의적이라고 느껴져서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아이 때문에 한 번 더 참아보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진짜 뭐하는 애야? 네? 너 우리한테 용돈 주는 걸로 뭐라고 했니? 애가 오늘 전화가 와서 얼마나 날렸는지 알아? 아니, 니네 집은 먹고 살만하잖아. 시댁이 월세 사는 거 안쓰럽지도 않아? 네 시누이 애랑 둘이 바득바득 사는 거 가엾지도 않니?
네가 생각이 있는 애면 어떻게 벼룩에 간을 빼먹어. 내가 우리 아들 30년을 키웠는데 너 같은 거한테 뺏겨서 발 뻗고 잠도 못 자겠다. 그렇게 일방적인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데 하필 제가 그날 시간이 남아서 아이랑 같이 저희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도 소리를 지르며 통화를 하니 저희 부모님도 다 들으셨고 저희 아빠는 수저를 내려놓고는 베란다로 가서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그리곤 들어와서 저에게 이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혼을 안 하면 이혼을 시키겠다고. 저는 그 말을 마치고는 바로 시댁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부인 잘 지내셨는지요? 사돈 어쩐 일이신지. 다름이 아니라 그 집 주인 되는 사람인데 한 달 드릴 테니 집 빼주시죠. 보증금의 위약금까지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집주인이라니요? 아니, 갑자기 나가라니요? 내 딸 2다리 뻗고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집도 주고 시댁 식구들이 집에 들이닥쳐 괴롭힌다기에 혹여나 자존심 상하실까 이렇게 뒤에서 집도 저렴하게 세를 내놓았는데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제 발로 차시니 제가 더 할 도리가 없네요. 애들은 이혼시키겠습니다. 박서방도 한 달 줄 테니 그 집에서 짐 좀 빼라고 전해주세요. 지금 당장 그 집 둘 다 부동산에 헐값에 내놓을 테니 한 달 안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겠죠. 아니 사돈,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만한 언행을 하셨으면 동물이라도 생각을 할 것 같네요. 이만 끊겠습니다. 이혼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항상 아이를 보며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 때문에 속상해하고 눈물을 훔치시는 부모님을 보니 이건 불효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아이를 엄마에게 맡기고 아빠와 함께 집에서 간단한 짐을 빼러 갔습니다. 짐을 빼서 다시 저희 집으로 왔는데 집 앞에 신랑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미안해. 장인어른 다 제 잘못입니다. 그건 맞는 말이네. 자네의 잘못이지. 그러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제 책임을 지게나. 용서해주세요, 장인어른. 아무래도 자네에게 가정은 무거운 짐이었던 것 같네. 아이는 우리가 키울 테니 걱정 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저희는 집으로 들어왔고 시댁에서 계속 이혼을 반대해서 이혼 소송까지 하려고 했으나 귀책 사유가 시댁에 많다 보니 결국 위자료를 아끼고자 합의이혼을 진행했고요. 신랑은 재살분할 소송이라도 하려고 한다는데 결혼하고 늘었는 재산이 없는데 무슨 재산분할 소송을 한다는 건지. 내일이면 약속한 한 달이 되는데 다들 짐 정리는 잘 마쳤나 모르겠네요. 지긋지긋했던 박씨 집안이랑도 이제 정말로 끝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